100% 오른쪽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뭐 머리도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주름도 있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일까? 청년은 몇 음, 세부터 몇 세까지일까? 뭐 노인은 몇 세, 물어보면 애들이 다 답을 해요. 제가 다음 장을 띄워주면서 좋아. 그러면은 지금이 우리가 1950년대야. 지금 평균 수명 60세야. 그러면 어때? 바뀌어요. 그 자라면서도 친구들이랑 야, 우리는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소위 7, 80년대에 비하면은 우리 세대는 0.8을 곱해야지 그 나이가 맞는 거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인구 문제 중에서도 뭐 고령화, 초고령화 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인구 문제가 되게 심각하긴 하잖아요. 뭐 두 가지 문제, 저출산하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뭐 대한민국이 소멸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인구 절벽 얘기가 아주 심각하게 거론된 거는 뭐 이미 몇 년 얘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고령 문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노인 연령 기준을 뭐 올려야 하느냐 마느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 얘기가 몇 년 동안 꾸준히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좀 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네네. 노인 연령, 법적 기준 연령을 올리자라는 논의가 조금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경책쌤은 이게 어때 초중 저학년들하고도 이런 인구 문제, 뭐, 뭐 고령화 문제 이런 얘기 좀 다뤄보시나요? 네, 노인 문제도 그렇지만 확실히 인구 구조 자체가 저희가 지금 예전에 이야기했던 피라미드 종형에서부터 이제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최근에 한 2, 3개월 전에 청년의 기준 나이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에 관련된 토론을 해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네. 그것과 연관지어서 청년의 나이, 노인의 나이,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상당히 재미있게 아이들과 나눠볼 수 있는 또 가치 있는 토론거리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보통 이제 수업 워밍업 할 때는 뭐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질문을 간단히 던지고 좀 생각을 이끌어내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 노인 연령 얘기를 할 때는 요 제가 그림을 많이 보여줬어요 애들한테 보여주고 이 두 분 중에 누가 노인인 것 같니?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 답이 어땠을까요? 오, 당연히 오른쪽을 골랐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00% 오른쪽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뭐 머리도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주름도 있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음. 덧붙여 질문을 하죠. 그래? 그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이미지는 어떠니? 노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그러면 다들 뭐 허리가 구부정하고 지팡이를 짚고 뭐 주름이 있고 이런 것도 나와요. 옷이 좀 촌스러워요. 이런 것도 나와요. 아, 그러거든요. 꽃무늬 바지, 막 몸빼 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연상이 되는가 맞아요. 봐요. 머리가 뭐 짧고요, 퍼멀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뭐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아, 그래? 그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때?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머리가 기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 그런 얘기를 재밌게 하다가 수업을 한참 진행하다가 다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자, 이제 누가 노인인 것 같아? 라고 물으면 애들이,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음. 왼쪽도 노인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재밌어서 오늘 이 그림부터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보는데, 뭐,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자,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자, 이런 문제들이 뭐, 다양한 문제와 연관지어서 논의가 되긴 했는데, 가장 흔하게 나온 얘기는 사실은 이 대중교통 문제였어요. 지하철 요금. 그렇죠. 뭐 지하철 공사가 적자다. 근데 뭐 적자의 원인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고 뭐 65세 이상에게 다 이게 무상으로 그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 인한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아주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인가요? 대구시에서는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단독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뭐 그러면서 뭐 막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적자가 뭐 30%가 감소해라고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네, 어쨌거나 이 지하철 요금으로 불거진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가 올해 또다시 불거졌죠. 뭐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을 한 건데, 설문을 했더니 뭐 성인 10명 중에 6명이 이제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이제 올려야 한다라는 거에 찬성을 했다고 하고, 그 연령 기준이 70세가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아주 대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찬성의 이유는 이 적자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노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내용도 좀 보였었고요. 이제 반대측은 당연히 뭐 이제 지하철 적자의 원인 자체가 100% 무임승차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근거들을 내세우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노인 연령을 올리는 문제는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금을 언제 받을 것이냐의 문제와도 맞물리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년을 몇 세까지 할 것인가와도 그렇고, 다만 이제 이거 외에도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지금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현재 법적 나이 65세라는 노인의 어떤 기준 연령이 굉장히 오래전에 세워진 기준이라고 하죠. 이미 2024년 제 기억으로 12월 23일인가 24일자로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가 됐거든요. 음, 이게 유엔 기준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고령화 사회랑 다른 퍼센티지가 20%예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면 초고령화라고 하거든요. 14%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건데, 작년 말부터.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좀, 이제는, 기준의 변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니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로 앞서 우리가 뭐 사회 인식의 변화를 꼽았지만, 우리가 보기로도 노인분들, 65세들이 노인이냐는 거죠.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죠?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65세인데도 여전히 활발하게 뭐 사회활동 하시고, 건강적으로도 뭐 저희보다 훨씬 더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아주대 연구 결과를 봤더니 현재 70세 건강 상태가 12년 전 65세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건강이 굉장히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65세를 노인 연령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좀 근거가 되면서 뭐 상향 조정의 필요성, 또 다른 배경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보편화할 수는 없잖아요. 노인이라는 기준을, 그쵸? 그래서 뭐 소득의 문제, 직업의 문제, 뭐 사회적 안정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을 아주 골고루 따져봐야 하고, 이 노인 간에도 격차가 그게 크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한 이제 상향을 하더라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노인 기준 얘기는 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지금 제가 선진국 사례만 들고 오긴 했는데 몇 개 나라만, 아마도 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노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건 우리나라나 선진국만의 문제는 사실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그래서 아마 많은 나라들이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좋은 뭐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정력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저도 이제 노인 나이와 별개로 정년을 없앨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제가 토론을 별도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노인 나이와 상관없이.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아주 일찍 시작된 나라이고 그 문제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고민거리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죠?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용 정책을 굉장히 융통성 있게 좀 바꾼 나라로 손꼽히고, 실제로 그 노사가 합의해서 뭐 정년 연장, 뭐 정년 폐지, 계속 고용 이렇게까지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기업이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독일, 뭐 호주 이런 나라들도 다 이제 뭐 여의 나이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나이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정년, 일자리 문제와 연금 개시, 연금을 언제부터 수급할 거냐까지도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음, 다만 거기 이제 복지 문제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이제 연금을 좀 복지와 별개로 본다고 한다면, 뭐, 지하철 무료 승차 같은 이런 복지를 그러면 똑같이 올릴 것이냐죠. 뭐, 전문가들도 이런 걸 따져보다 보니까 단순히 나이를 올리는 문제는 그냥 뭐, 나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정년, 일자리의 문제, 그다음에 연금의 문제, 그다음에 노인 간 어떤 생활의 격차, 건강 격차, 이런 걸 다 적용해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될 거냐 이런 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재밌는 거 소개하고 우리 토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네덜란드에서 제가 찾다가 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2018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실제 신체 나이로 내 나이를 바꿔줘라는 나이 변경 소송 사례가 있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하죠. 너무 너무 굉장히 신박하지 않나요? 아무 생각지 못했던 얘기인데, 뭐, 만 69세의 어떤 강사 겸 작가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난 너무 건강해. 그러니까 내 신체 나이가 49세니까 그걸로 법정 나이를 바꿔줘! 라는 소송을 걸었다고 하고, 그분의 소송 근거가 뭐였냐면, 나는 건강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성별도 바꾸는 시대가 됐지 않았냐. 그러면 나이도 새로운 근거에 맞추어서 변경이 가능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뭐 너무 예측 가능하게 법원은 당연히 이거는 그럴 수 없다라고 기각을 했죠. 이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사회 시스템 자체가 혼란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가, 그죠? 뒤따르는 네. 소송 네, 문제들이.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해프닝이기는 했으나, 이제 이 제가 뉴스를 읽으면서 이제 그 전문가분이 쓰신 코멘트를 봤는데 그 얘기를 본 건 있어요. 해프닝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이게 지금 사회에 지금 시대에 이런 소송이 주는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해라고 말을 하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숫자는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거든요. 시스템을 굉장히 온전하게 뭐 유지하는 문제라던가 그쵸 모두에게 적용할 기준이라는 건 필요하니까 그 전문가 얘기는 계속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할 거고 계속해서 수명은 늘어날 거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시대가 된다고 했었을 때 뭔가 우리 나이 기준에 관한 어떤 새로운 기준이나 그런 거의 필요성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던지긴 했었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 소송이 해프닝을 넘어서서 어떤 뭐 일말의 의미를 갖는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또 요걸 제기하신 분이 작가분이시기도 하고, 나름 음,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소송을 제기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뭔가 이분은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진 음, 않았겠으나, 그렇죠? 이 자체로 뭔가 질문을 제기한다던가, 그렇죠? 네네. 네, 그런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자, 제가 일단 가지고 온 쟁점은 보통 네 가지를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뭐 이제 65세가 법적 기준으로 타당하냐, 현재 시대에서.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무임승차 관련해서 무임승차 연령을 뭐 상향하는 게 맞느냐. 일단 법적 기준 나이를 바꿀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구시처럼 그러면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하는 거는 뭐 정당하냐. 이런 것들이 별개의 문제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해프닝이긴 했으나 그 법적 나이를 신체에 따라 바꾸는 것이 뭐 가능하냐?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조금 흥미롭게 토론할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 정책이죠. 이게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면 그러면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이 정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정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자리 문제. 예. 이건 단순히 어떤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크게 보면 또 어떤 국가의 경쟁력 부분, 그렇죠?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이제 확장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경제님은 어떠신가요? 65세 기준은 어떻습니까? 일단 65세 기준이 제가 알기로 1980년대에 세워진 기준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제가 여기 자료를 띄워드릴 텐데, 이제 애들한테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보여주고서요, 기준을 물어보거든요. 아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일까?
청년은 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일까? 뭐 노인은 몇 세, 물어보면 애들이 다 답을 해요. 제가 다음 장을 띄워주면서, 좋아. 그러면은 지금이 우리가 1950년대야. 지금 평균 수명이 60세야. 그러면 어때? 바뀌어요. 다음 장에서 제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2050년이야. 평균 수명이 120세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애들이 막 동공이 흔들리면서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다는 제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쌤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좀 재미있었던 게 이미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님 세대 막 20대 이미 결혼하시고 출산하시던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라면서도 친구들이랑 야, 우리는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소위 7, 80년대에 비하면은 우리 세대는 0.8을 곱해야지 그 나이가 맞는 거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컸던 이야기 기억이 들어보자. 나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어릴 때 바라보았던 할머니의 그 연령과 할머니의 모습과 지금 그 연령대를 훌쩍 넘어서신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보아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맞아요. 또, 물론 그 복지를 받는 입장에서 노인분들의 의견은 각각 제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무임승차라는 단어 같은 것에서 아직 좀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난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난 음, 아직 충분히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개인적으로는 좀 점차적으로 이 음. 기준을 상향하는 게 미래 사회로 가는 방향으로는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정년이나 복지나 이런 걸 좀 차치하고 좀 이 문제만 생각해 보자면 저도 너무 격하게 공감하는데요. 그쵸. 이게 우리가 65세를 법정 노인 기준으로 삼았던 게 1980년대고, 그때 평균 수명 연령이 뭐 70세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는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 모든 것에 뒤따라서 뭐 혜택을 줄이고 이러자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법적 기준은 모든 거에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실제 노인분들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본인이 65세인데 노인이라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71세는 넘어야, 뭐 71세, 72세는 되어야 노인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고령자들 중에 다수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게 단순히 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뭐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의 생애가 길어졌잖아요. 이건 단순히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시기도 길어졌고, 그렇잖아요. 음. 청년들이 말씀하신 대로 취업하고 공부하고 이 시기 굉장히 길어졌단 말이죠. 그런 거 생각했었을 때 인간의 생애가 좀 달라졌는데 아직도 65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격하지 않은 선에서 타격을 좀 줄인 선에서의 점차 상향이 필요하겠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 얘기를 잠깐만 해볼까? 이 문제는 우리가 한동안 또 되게 시끄러웠던 문제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저희끼리 사실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기는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노인들이 수령하는 연금, 노인들의 지하철 관련된 그 대중교통 복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경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더 공감을 많이 하는 제가 아직 어린 세대라서 더 그런가 봐요. 근데 이 부분도 차츰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어, 저는 약간 찬성이기도 하고 반대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를 그냥 단순히 나이 기준으로 이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해요. 뭐, 앞서 우리가 뭐 경제 격차, 건강 격차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무임승차 연령을 그냥 지금 유지해야 되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어차피 건강하고 돈 많은 노인들은 뭐 지하철 안 타! 이렇게 얘기하는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내릴 문제가 아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뭐 65세, 66세인데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각자의 대중교통은 사실은 경제활동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단순히 지하철 타고 나들이 가시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다양한 요소가 고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유지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거 단순히 나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좀 새롭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무조건 65세 이상은 무료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차라리 그런, 전 연령에 있어서 소득을 기준으로 대중교통 비용을 책정을 하거나 이런 방식도 제안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진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만 청년들한테 대중교통 요금이 좀 깎아주고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걸 생각했었을 때 예, 조금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 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제가 또 이 무임승차 관련해서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요. 65세 이상 무조건 노인들에게 대해서 무임승차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 나오냐면, 제발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 자식 타지 말라,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65세라는데 그냥 간단한 기준으로만 무임승차를 결정하는 이게요. 의도하지 않게 세대 간 갈등을 또 일으키는 네, 상황이 네.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저는 이 무임승차라는 말, 용어 자체도 좀 불편하게 들리기는 해요. 이 음, 말이 나의 무언가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뺏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용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복지 서비스이고 음, 복지를 드리는 그렇게 음, 저희가 제도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인데, 이거를 받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것을 빼앗기는 느낌을 너무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좀 합리적인 조정, 그게 좀 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에는 연령 상향이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떠올렸었는데, 선생님 말씀 주신 음, 것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아, 저분도 정당하게 비용 지불하고 타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조금 음, 그 바라보는 시선도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자, 이 법적 나이를 신체 나이에 따라 바꾸고 가능할까? 이 문제 제가 좀 스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좀 얘기를 다루기도 했었고, 요 얘기는요, 근데 아이들하고 대화해볼 때 좀 재밌기는 해요. 아이들은 굉장히 기발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정책 문제를 좀 넘어가 보죠. 이게 뭐 우리가 간단하게 털어나온 문제, 넘어갈 문제 사실 아니기는 합니다. 예, 이게 복지 같은 경우는 복지가 65세로 70세 넘어간다면 복지가 대체로 다 이제 상향된다, 나이가.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노인분들은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음, 일자리를 오래 갖는 건 좋아. 정년을 길게 하는 거는 좋을 수 있어. 그러나 복지가 갑자기 줄어든다? 이거는 반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어, 걱정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의식주 걱정을 덜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이 음, 노인에 대한 특별한 노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제공되는 그런 복지를 연령을 상향하거나 좀 줄이더라도 음, 사회적인 좀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음. 뭐 경제쌤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단어 하나도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사회에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건데 진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임승차니 노인복지니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잉여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쵸? 네. 사회가 돈을 쏟아부어서 뭔가, 그쵸?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노인 세대들이 그동안 해오신 일이 있고 쌓아오는 공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인정 없이 마치 그냥 무상으로, 무임으로 뭔가 삶을 만들어주고 있는 느낌을 다른 세대가 받게 하는 거. 그래서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물론 사회 적자가 쌓이는 거는 팩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미래 세대의 부담이야. 이런 식으로 뭐 자꾸만 그렇게 인지하게 하는 건 좀 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거기에는 좀 공감을 하고요. 저는 좀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년 문제 같은 경우가 실제 제가 그 중학생들 토론회 보면은요. 정년 문제에 관해서는요. 애들이 되게 반대합니다. 굉장히 어, 성비 본인들이 머지않아 맞닥뜨릴 일자리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가 봐요. 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와, 중학생만 돼도 벌써 자기 취업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부족해. 취업이 잘 안 돼. 근데도 노인층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년을 늘리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정년을 늘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법적 나이는 그냥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음, 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근데 뭐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복지 문제 얘기를 할 때, 대신 복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지하철을 못 타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뭘 안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복지는 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또 하긴 해요. 아이들이 연령을 올리더라도. 굉장히 좀 복합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었는데, 음, 결국 저는 이 정년 문제도 이게 뭐 우리가 생산력과 연관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미래 세대가 뭐 취업을 할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노인들의 일자리가 과연 젊은이들과 경쟁하는 일자리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일부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사실 일자리마다 성격이 좀 다른 상황인 건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마치, 노인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전부 다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인식이 되게 만드는 이 분위기가 문제가 아닐까? 네, 네, 정말, 정말 100% 공감합니다. 음, 음. 정년 문제도 아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게 좀 맡겼다고 했잖아요. 기업이 산업군별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최대한 뭐 각 산업군이나 기업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산업군은 굉장히 젊은 세대가 더 많이 필요한 산업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정년 연장을 해줘도 어차피 노년층들이 못 견딜 수도 있어요. 그런 산업군에서는. 그래서 이거 좀 유연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복지를 줄이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복지를 줄이는 문제가 반드시 저는 일자리나 경제 문제와 연관이 돼야 한다고. 음, 그렇잖아요. 복지를 줄일 수 있어요. 어, 있는데, 물론이죠. 네. 네. 그만큼 그럼 내가 내 돈을 쓰면서 그걸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지 문제는 70세를 올리니까 그때까지 없애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연관시켜 줄 것인가? 일자리가 아니라면 어떤 경제적인 보조 문제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예. 이런 것들과 좀 맞물려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노인 문제 외에도 고령화 사회, 뭐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거 외에도 이제 나이 관련해서 사실 해보신 토론이 좀 많이 있어요. 경제쌤 앞서에 말씀해주신 청년 네. 나이도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혹시 좀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었나요? 아이들하고 토론하셨을 때? 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주면서 같이 토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서울시 이쪽에서는 이제 청년 지원 사업을 해주는 그 기준이 39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넘어서서 안 됐지만 얼마 전까지도 저도 청년이었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아동 청소년 이제 인펀트 유아 시기부터 해가지고 선생님도 하셨던 활동인 것처럼 청년, 장년, 예, 중장년에서 노년까지의 기준을 좀 세워보게 하고 그럼 선생님은 어디 들어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얼마 전까지 청년이었는데 이 어, 청년의 기준이 늘어난다는 게 또 노년의 기준도 함께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음, 이만큼 지원을 해주면서 이게 단순히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대에 맞는 음, 청년에게는 청년에게 맞는 복지와 지원 서비스가 들어가고 음. 노년에게는 노년에게 맞는 복지와 지원 서비스가 들어가고 이게 딱 적재적소에 활용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게 전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이 청년 나이 상향도 꾸준히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법적 청년 나이 기준법? 그 법에 따르면 34세까지 청년인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39세까지라고 했거든요. 이 복지 때문에 그래요. 복지 같은 것 때문에. 고령화 되고 있긴 사회도 하고. 여기도 플러스 재밌는 게, 사실 저기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만 49세에도 청년인, 맞아요. 더 지역, 네, 인구가 적은 집들이 지역에서는 그런 있거든요.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서 더 높은 연령대까지를 청년으로 음, 설정을 하고 사람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사 가는 거는 어때? 이런 얘기도 실제로 나누었었어요. 맞아. 저도 그래서 막 그때 막, 선생님도 거기 하면 청년이야? 이런 얘기 하면서 재밌게 얘기했었는데, 대학생과 선생님 같은 청년일까 아닐까? 이런 얘기 하면서 애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대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어찌 보면 노령 문제보다는 청년 문제가 아이들과 좀 더 가까운 세대에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또 좀 네. 흥미롭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정책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뭐 차만으로 정리할 문제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만, 결국 인구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교과서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인구 문제들이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저출산이니,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저출산으로 학교가 아예 뭐 문을 닫는 상황도 생기고, 1학년이 뭐 줄어들고 있고 이런 문제 되게 많거든요, 인구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가 된 초등학교를 노인을 위한 공간으로 이제 바꾸어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었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회는 변해가고 있고, 이게 인구의 어떤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예 좀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질문해주면서 대화해 본다면, 이거는 뭐 진짜 하루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두고두고 많은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토론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